needs a little time away. I've heard her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Hold me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nd after all that you'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and done, you're just a part of me I can't let go. 예, 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너무나 감미로운 이 팝송이죠, 여러분들. 참 멜로디가 좋고 가사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이 문법이 역시나 이 팝송 안에 팍팍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팝송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먼저 문법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3, 2, 1. 네, 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이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본동사의 주어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냐? 다르냐? 같으면 생략, 다르면 밝힌다. 무슨 격? 목적격이었습니다.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똑같이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본동사의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냐? 다르냐? 같으면 생략, 다르면 밝힌다. 무슨 격? 소유격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영어는 목적격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정사든 동명사든 그 의미상의 주어, 즉 본동사의 주어와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밝힌다. 부정사는 목적격으로서, 동명사는 소유격으로서 쓴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현대 영어는 목적격을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부정사와 동명사는 이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들? 바로 부정사, 동명사 족보를 찾아보면 할아버지가 누구? 동사가 변신한 거였습니다. 모든 동사에는 반드시 동사 앞에 무슨 라인? S라인,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본동사의 주어와 다른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동사의 주어, 그냥 주어예요. 이 주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였죠. 여튼 의미상의 주어라서 는, 이가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주어, 진주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주어 자리가 길면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서부터 동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주어 자리에 무슨 주어?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뺀다고 얘기했죠. 그 결과 바로 it is 투부정사 구문이 됩니다. 이런 it is 투부정사 구문,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의미상의 주어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가주어, 진주어, 즉 it is
to 부정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한번 예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뭔데? 아하, 가주어 진주어네.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어 자리가 길죠. 따라서 가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본동사라 얘기했고, 모든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를 가리켜서 본동사라 하고, 그 본동사의 주어, 가짜 주어가 왔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때 to get, 아하! 문정사, 부정사, 동사가 변신. 따라서 얘도 동사 출신이니까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어를 가리켜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it is difficult for m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즉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it is입니다. 그리고 kind는 보겠죠, 여러분들. 자, 그것은 kind합니다. 친절합니다. 그게 바로 뭔데? 가주어 진짜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즉 나를 공항에 태워다 준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이런 문장입니다. 역시나 is는 이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라는 의미에서 본동사가 되고, 이 동사의 주어는 it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to pick, 문정사, 부정사, 뭐가 변신, 동사가 변신한 거죠. 따라서 이놈도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놈을 가리켜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of 목적격을 쓴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친절합니다. 그게 바로 뭔데? 당신이 나를 공항에 태워다 준 것. 그런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이런 뜻이 되죠, 여러분들. 자, 여튼 간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을 쓰는데, 문제는 어떠할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냐,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형용사 보고, 이 형용사를 보고 바로 for를 쓸래 of를 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쓰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of 목적격을 쓰는 형용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즉 요 자리에 어떤 형사가 왔을 때 of 목적격을 쓰는지 대표적인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은 멋져. 당신은 나빠. 당신은 친절해. 당신은 정직해. 당신은 불친절해.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자, 당신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정중하구나. 당신은 무례하네. 당신은 관대하고, 또 당신은 비열하고 인색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꾸만 당신이란 말 씁니다. 나는 잔인하고 잔혹해. 나는 살이 깊고 배려 깊어. 나는 조심성 없고 부주의해. 당신은 이기적이고, 당신은 용감하고, 당신은 현명하고 총명해. 나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이러한 형용사일 때는요, 뭘 쓴다? of 목적격을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용사, 즉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 또는 특징을 나타낼 때, 다시 한번,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of 목적격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나는 나쁘고, 당신은 정직하고 나는 불친절하고, 당신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죠. 저는 무례합니다. 이런 형용사,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에는요, 바로 of 목적격을 쓰고요. 그 외의 형용사일 때는요, 바로 for 목적격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사가 올 때는 of 목적격, 그 외의 형용사가 올 때는요 for 목적격,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학교나 학원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자, 첫 번째, for 목적격 구문에서는 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기를 꺼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가짜 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가는 거야. 이때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어는 가짜 주어 it 대신에 문장의 주어로 올 수 있다. 어이씨, 너무 길고 복잡해요. It is of 목적격 to 부정사 구문에서는 이 of 뒤에 이 목적어가 대명사, 이 대명사를 가짜 주어 it 대신에 문장의 주어로 쓸 수 있다. 어우, 복잡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외워라 얘기합니다. 또 얘들아 외워.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necessary, dangerous, safe. 이런 형용사는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 얘들아 외워라. 또 for 목적격에서 요 놈은 사람을 주어로 바꿀 수가 없지만 of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가 있다. 얘들아 외워라. 아, 너무 외울 게 많고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나 학교 다닐 때. 근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떨 때 of 목적격을 썼습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 그 외는 for 목적격, 그리고 이런 of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는 사람의 주어로 쓸 수 있지만 for 목적격에서 목적어는 사람의 주어로 쓸 수가 없다. 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간단히 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용감하죠.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거죠. 즉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참 용감하구나. 이 문장은요 of 목적격입니다. 따라서 이 of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는 사람이 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You are brave. 맞죠? You are brave to blah blah. 그런데 반해서 자, 그것은 어렵다. 그게 바로 뭔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 누가 참석하는 거죠? 내가 참석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이 for 목적격에 있는 me를 앞으로 I am her to blah blah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It was foolish. 아, 그거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거죠. 즉 그러한 실수를 한 그녀는 참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of 목적격입니다. 그때는요 이 of 목적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주어로 She was foolish to blah blah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것은 불가능해. 그게 바로 뭔데? 바로 뒤에 거. 즉 그 일을 다음 주까지 끝내는 거. 누가? 그가 그 일을 다음 주까지 끝낸다는 건 불가능해. 이런 for 목적격은요 앞으로 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brave, foolish. 아까 보셨죠?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라서 of 목적격을 쓰는 거고, 이놈들은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for 목적격을 쓰는 거고, 이러한 for 목적격은 사람을 주어로 할 수가 없지만 이놈들은 사람을 주어로 할 수가 있다는 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여기 보시면요, 이놈들은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사라서 of를 쓰고, 이놈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for를 쓴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
of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of는요, 뭐뭐의라는 뜻으로서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즉 단어의 풀이를 해놓은 곳에 보면요,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요. 자, 전치사 of에 대해서 옥스포드 사전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뭐뭐의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속한, 뭔가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A friend of mine,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the love of a mother for her child, 그녀의 아이를 향한 엄마가 소유한 뭐? 사랑,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또 보시면요, 모네가 소유한 그림들,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 of는 뭐뭐의라는 뜻으로서 소유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착한 인품을 가지는 거, 반대로 있잖아요, 정직한 인품을 가지는 거, 다 소유의 개념이죠. 즉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다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즉 뭔가 지식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stupid 하죠. foolish 하겠죠. 남에게 배려 깊고 사려 깊은 그러한 행동,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바로 thoughtful 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또 남에게 뭔가 이렇게 관대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나 generous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남에게 아주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 즉 남에게 대하는 태도나 남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너무나 인색하고 인색한 여기 있네요. 그 비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품성과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형용사일 때는 전치사 of를 쓴다는 건 바로 전치사 of가 뭔 뜻? 뭐뭐의라는 소유의 뜻이라는 점. 즉 이러한 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of라는 걸 쓰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거는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쉬운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You are brave. You are brave. 말 되죠, 여러분들? 말 되잖아요. You are stupid. You are stupid. 말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거는 of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You are easy. I am easy. 난 쉬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는 게 또는 나에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나한테는 쉬울 수는 있죠, 여러분들. 나는 수영이 쉬워. 수영하는 건 나한테 쉬운 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I am easy. I am hard.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어떤 형사가 나왔을 때 말이 되면 you are 또는 I am 형용사라고 해서 말이 되면 of 목적격, 그렇지 않으면 for 목적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of 목적격은 이 목적어를 사람을 주어로 쓰지만 for 목적격은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다는 말은,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of란 말은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가볼까요, 여러분들? of를 썼단 말은 you are brave 말이 됩니다. 따라서 of를 써야 되고, 또 이 사람이니까 땡겨왔을 때 you are brave 말이 되죠, 여러분들. 반대로 있잖아요. 이거는요, impossible. I am impossible. 나는 불가능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내가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게,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만드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I am easy, I am hard, I am difficult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for 쓴다는 말은 이때 for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를 사람을 주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He is impossible, I am impossible 이런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of 목적격은요, 사람을 주어로
이 of 목적격 구문은요, 현대 영어에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전달력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얘기했을 때 it is 보다는요, it was 보다는요, you were brave, you are, it was 보다는 you were이 더 정보력이 더 높다는 겁니다. 즉 it was 보다는 you were 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사람도 아닌 나도 아닌 당신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of 목적격은 바로 구어체에서는요, 회화체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구문인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of 항상 나에 쓰는 of를 쓸까요? 아닙니다. for를 쓸 때와 of를 쓸 때 뜻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nice는요, 영영사전에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도 쓸 수도 있고 사물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사물 개념이었으면요, for를 찍어야 되고, 사람 개념이었으면 of를 써야 되겠죠. 즉 여기에서 똑같은 문장인데 얘는 of를 찍었단 말은 사람 행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공항에 나를 태워다 주다니 당신은 참 나이스한 사람이네요, 이런 뜻인 거고요. 반대로 여기에 for를 찍었단 말은 이때 나이스가 소유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니까 당신이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가 않대.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거,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렵죠. 따라서 이 부분에 for 목적격을 생략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 for people 또는 for us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때는요,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에 그냥 생략을 해버린다는 점도 하나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기출문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여러분들? 잘 썼냐 못 썼냐를 묻는 거죠, 여러분들. 어법에 맞게 쓴 것이었습니다. 자, 어려웠습니까? 그것이 어려웠습니까?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것이죠. 영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당신이죠. 자, 여러분들, of 목적격이라 말은 이때 of는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you were hurt가 말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근데 you are hurt? I'm hurt?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즉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맞죠? 따라서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때는 for 적는 게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것은 careless, 부주의한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뒤에 것이죠. 즉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한 당신은 참 부주의하구나. 여러분들 이땐 잘못 썼죠. careless,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you are, I am 붙여서 말이 되면 of라는 겁니다. you are careless, 넌 참 부주의하네. 말이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섬세하고 뭔가 조심스럽지 않은 태도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참 부주의하구나 라는 말 쓰죠. 따라서 이때는 of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 영영사전에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조심성 없는 부주의한, 즉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형용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너무나 무서웠어.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것입니다. 즉 혼자서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누가 보는 거죠? 내가 그 영화를 혼자 보는 건 너무나 무서웠어. 그럼 이때 of가 왔죠, 여러분들. 그럼 scary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라 보는 건데, 그럼 I am scary, you are scary, 말이 안 되죠. 왜? 이 scary는요, 영영사전에 보시면 바로 something that is, 즉 어떤 뭔가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그런 걸 가리켜서
scary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 무서운 장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I am scary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for me 이렇게 찍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것은 편리하고 편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뒤에 것이죠. 즉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누가? 그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편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convenient 라는 단어도 역시나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그 방법이 편리하고 편하다 한다면 블라블라 맞죠 여러분들? 따라서 영영사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convenient도 있잖아요. 사람, someone에게 붙일 수 있는 게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for him 잘 쓴 게 맞네요 여러분들. 즉 I am convenient, you are convenient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것이죠. 즉 강을 가로질러 한다는 것. 누가 수영하는 겁니까? 그녀가 강을 가로질러 수영한다는 것은 어려워. 자, 여러분들 of가 왔다는 말은 이 형용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I am difficult, you are difficult. 근데 어떻게 I am difficult가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용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때는 for me가 맞네요 여러분들. 역시나 영영사전에 보시면 이런 difficult라는 건요 바로 something에 뭔가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쭉 보시면요 아하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은 필요해.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것. 즉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누가? 그녀가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가주어, 진주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써라는 거 있습니다. 즉 it is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 to 부정사 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나를 도와줬답니다. 옮기는 거죠. 박스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준 저는 어떻습니까? considerate, 즉 사려 깊고 배려 깊은 거죠. 자, 그것은 사려 깊고 배려 깊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것이죠 여러분들. 즉 내가 들고 있는 상자를 옮겨다 준 거죠. 도와준 것이죠. 그럼 누가? 저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사려 깊고 배려 깊은 거죠. 그럼 중요한 건 for 목적격 아니면 of 목적격. 뭘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형용사 보고 알 수 있다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I am necessary. 나는 necessary.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연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I am considerate. 나는 사려 깊고 배려 깊어. 말이 되죠 여러분들. 그때는요 of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역시나 영영사전에 보시면 이런 considerate 이란 단어는 바로 someone,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considerate과 같은 뜻의 다른 단어는요 바로 thoughtful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반대의 뜻으로는요 in을 붙여주면 돼요. inconsiderate.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머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요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바로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it is for 목적격 아니면 of 목적격을 쓴다더라. 그럼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냐? 바로 앞에 있는 무엇을 보고 형용사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I am easy, I am impossible. 아하, 말이 안 되죠. 그때는 for를 쓰고요. I am brave, I am stupid. 말이 됩니다. 그때는 of를 쓰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for 목적격일 때 이 목적어는 사람이 주어로 할 수 없지만 of 목적격에서 이 목적어는 사람이 주어로 할 수 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of 목적격이란 말은 이 of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었죠. 따라서 it is brave of you. You are brave. 말이 되잖아요. 따라서 of 목적격을 썼단 말은 이때 목적어를 땡겨와서 I am brave, you are brave 을 말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it is hard for me 그래서 I am hard 이상하죠?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모두 마칩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팝송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3, 2, 1 네! 팝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Everybody jam. Y'all ain't ready for this one. Everybody groove to the music. Everybody jam. You seriously? You're not ready? Everybody groove to the music. Everybody jam. Ha! Yo! 네, 오늘 할 문법을 배우셨죠, 여러분들? 바로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습니다. 또 그 의미상의 주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 it is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 투부정사였죠, 여러분들. 자, 그 문법을 제가 팝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It's time for me to let it go 였죠. 자, 여기서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요, let it go, let it go, 보내줄 시간이죠. 근데 누가? 바로 내가 let it go, 보내줄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닙니다. 이때 it은요, 알죠? 시간, 날씨, 거리, 명암, 날짜 등에 쓰는 비인칭 주어죠, 여러분들. 즉, 이때 for me가 없으면 it's time, 어떤 시간이냐면 to let it go, 보내줄 시간이라는 명사 설명하는 형용사정법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라는 가주어, to라는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오늘 오프닝 때 보셨던 문법은 바로 이 문법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셨던 팝송. Hold Me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ay. 자,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뒤에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누가? 내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난 어려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게 바로 가주어 it,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 중에서 왜 for를 적었습니까? 바로 형용사를 보고 알 수 있죠. hard. I am hard. 나는 어려워. You are hard. 너 어려워. 이런 말은 되지가 않는 거죠. 즉,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따라서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사가 아니니까 for 목적격을 쓴다는 점. 또 for 목적격을 적었단 말은 I am hard to say blah blah 라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깔끔하게 문법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